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마동환의 법률상식 진행자 마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동안 이제 말씀드렸던 비영리 법인에 관한 모든 것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그 종결판으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비영리 법인 관리라는 그 제목 세미나에 대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듯이 비영리 법인은 참 그 목적이 중요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세 가지 그 유형의 비영리 법인이 미국에 또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렸고, 그리고 비영리 법인을 어떻게 설립하며 어떻게 그 경영해 나가느냐 한 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그 마지막 방송에서 여러분한테 꼭 그 성공적인 비영리 법인, 아니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아니면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이 교회 또 이제 비영리 법인 중에 그 한 중요한 그 religious organization이라는 그 가락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고 또 그리고 튼튼한 모래 위에 지은 그러한 이 비영리 법인이 아니라 바 위에 지은 탄탄한 그런 기관을 만들어 나가느냐는 그 결론판이라고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transparency라는 그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요즘 이 투명성을 놓고서 그 많은 찬반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만큼 투명해야 되며 이게 100%다 투명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랬었을 때에 멤버들이나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다가갈 상처를 생각해서 어느 정도는 이 비밀 유지가 필요한지 하는 이 투명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에 있어서 이 건강한 비영리 법인, 제가 지금부터 이 오늘 나머지 방송은 비영리 법인 대신에 교회, 제가 바꿔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교회가 천국 차원에서의 건강함은 이 세미나에서는 절대 다루지 않는 주제이고 다룰 수도 없음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가이사의 원칙 하에 어떻게 그 튼튼한 견고한 그러한 이제 교회를 우리가 유지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출까 합니다. 투명성 중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재정의 투명성입니다. 이 재정의 투명성은 많은 경우에 이 교회에 돈을 함부로 헛되이 나쁜 의도로 쓰는 경우들은 극소수에 해당하는 경우일 겁니다. 대부분 교회 자체 내에서 어떤 재정 관계로 문제가 됐었을 때에는 그 재정, 우리 감사를 위한 자료들이 미흡, 특히 현금 영수증들이 많이 부족한 경우 그 교회가 이 재정의 어떤 투명성을 갖다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현금으로 많은 액수라도 이제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랬었을 때는 필히 거기에 대한 메모들이 같이 어태치 되고,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메모들이 어프로브를 받고 하는 그러함으로 이 투명성, 특히 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갖다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그 인터내셔널 NGO 같은 경우에는 이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그 기관에 몇 천만 불씩 되는 연간 버젯과 그리고 그 살림살이 씀씀이들이 인터넷에 온라인으로 모든 퍼블릭한테 적나라하게 다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투명성을 지향하는 그런 NGO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 투명성이 갖추어지면 갖출수록 이제 그 퍼블릭에 대한 이 교회에 아니면 또 교인들에 대한 그런 호응도가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문 사항들이 훨씬 줄어들 거라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 투명성에 있어서는 재정뿐만이 아니라 스폰서십, 저희가 이제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지만 다시 그 일반 그 non-profit organization 얘기를 하면은 과연 우리의 도네이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게 정치적인 성향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어느 대통령 캠페인에 그 총기 NRA에서 큰 후원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미국의 그 백인 우월주의 단체에서 큰 후원을 했다든가 하는 이 도네이터, 스폰서들이 누구냐 하는 것도 때로는 이 투명성의 조건들이 되고도 합니다. 이럴 때 물론 많은 NGO들, NPO들, 비영리 기관에서 누가 이제 그 이러한 그 스폰서십에 도네이트를 했는지를 밝혀야 될 그런 투명성에 대한 의무를 갖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에 있어서는 저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느 성도가 얼마를 헌금을 하고 어떤 성도가 얼마를 헌금을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아마 투명하게 다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항상 우리가 지향하는 그러한 바가 있더라도 어떤 거든지 다 절대적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참 지극히 투명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참 우리가 그 비영리 법인의 성격에 따라서 투명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을 밝히지 않아야 될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명성에 있어서 또 그 한 거는 그 다음에 이 홍보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활동을 들 수가 있는데 이 홍보하고 활동은 투명성뿐만이 아니라 이 그 기관에 우리 교회에 광고, 전도, 선교 어떤 용어를 쓰더라도 꼭 필요한 그러한 사항들이고 이런 홍보 활동들이 특히 요즘 SNS를 통해서 동시간대로 모든 사람들한테 전해진다 하는 것이 바로 활동과 홍보의 투명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비영리 재단 특히 우리 교회의 운영에 있어서 얼마큼 투명성이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우선 먼저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정통성입니다. 저는 이거를 어떠한 결정이 교회 내지 비영리 법인 우리 NPO에서 내려졌을 때 그것이 절대적인 결정으로서의 권한이 있는가 하는 그 여부는 결국 이 정통성에 달려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통성은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지난 세미나들을 통해서 드렸듯이 우리가 정관이 이 교회의 헌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하는 것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결정을 할 것이며
정관이라는 건 처음에 한번 그 정관을 작성할 때 결정되는 상황이지만 이 정관은 계속 개정되는 걸 여러분은 아시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한국에도 각 나라마다 헌법이 있지만은 그 헌법은 시간을 따라서 또 변천되는 사회적인 그러한 영향들을 감안해서 꾸준히 계속 개정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개정이 있을 때마다 회의록, 우리가 이제 그 미닛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 회의록들과, 그리고 이러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꼭 그러한 통보, 노티스에 대한 중요한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그 정통성이 계속 쭉 이어내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한 가문의 계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가 고조부, 중조부, 조부, 부친, 본인, 나, 이러한 이 있었었기 때문에 이 가계에 이러한 계가 이어져 내려온다고 저희들은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어떤 한 기관, 이 교회의 정통성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이 땅에, 이 세상의 법에 이게 드러났었을 때의 그 정통성을 가늠하는 것은 출생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 모든 것을 저희들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많은 기관이 타운 내에서 그렇습니다. 소위 30년, 40년, 또 나아가서는 50년, 20년씩 역사를 자랑하는 저희 타운 내의 어떤 협회나 기관들도 따지고 보면은 이미 출생은 오래전에 했다 하더라도 끊어진 게 있어서 또 이어졌고, 또 그게 또 오다가 끊어져서 또 다시 또 이어지고,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가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각 개개인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주어집니다. 이름은 바뀔 수 있어도 이 넘버는 바뀔 수가 없듯이, 이 정통성을 주장하는 교회든 이 NPO 비영리 법인은 그 텍스 아이디 넘버가 정해집니다. 이 텍스 아이디 넘버가 이런 경우에 내오다가 그 법인이 죽고 또 다른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은 이 텍스 아이디 넘버는 당연히 다른 넘버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그런 일을 반복해서 또 다시 한다 그러면은 또 다른 텍스 아이디로. 결론은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은 세 개의 독립된 비영리 법인의 결과입니다. 이 법인은 출생해서 이 시점에 없어졌고, 이 법인은 이 시점에 출생해서 이때 없어졌고, 이 법인은 이 시점에 대해서 계속 지내오고 있는 것이죠. 이게 같은 목적하에 쭉 내려오는 한 기관이라 할지라도 엄격히 얘기해서 지금 마지막에 있는, 지금 남아있는 이 기관의 히스토리는 이 시점부터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여기 넘어왔었을 때는 어떤 명분이 있었었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이러한 회의록과 미닛에 다 근거해서 이어나가야 되는 그 명분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교회나 법인의 정통성을 위해서는 그 헌법에 대한 철저한 리스펙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헌법이 개정될 때마다 진짜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참 많은 기도 가운데 그러한 이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회의록이 어떻게 관리되고 갖추어져야 되는지 그 중요함은 제가 지난 세미나에 대해서 여지껏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코럼이라고 하는 거,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회의를 해야 되고,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회의가 있다는 노티스를 줘야 되고, 이 회의록이 이제 그 ratify 돼서 이제 그 비영리 법인의 교회에 그 법이 될 때까지 이러한 모든 과정은 사실 우리 노티스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티스 자체가 부정확하게 정관에 틀리게 주어졌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정통성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코럼이라는 거는 출석 꼭 필요한 출석수인데, 가령 교회에서 총회에 정관에 의해서 지금 등록교인 과반수 이런 조항이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한 교회에 등록교인 수는 1000명이고 일반적으로 매일매일 출석하는 출석교인 수는 600명이고, 그리고 총회에 참석한 횟수는 400명이다. 그래서 이 총회에서 내린 결정, 만약에 정관에 의해서 총회는 재적교인, 여기도 재적교인 1000명, 재적교인의 50%가 참석해야 된다 할 것 같으면은 500명이 돼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교회는 항상 그 재적교인의 수를 늘 업데이트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재적교인으로 기록되신 분이라 하더라도 어떤 정관이라든가 개정 사유에 의해서 그분이 오랜 장기간 결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연락이 안 되시거나 하셨을 때는 재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도 이 정관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통성을 항상 이 그 기관이 내린 그 결정 자체가 얼마나 그 결정 자체가 최종적이며 확실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정통성하고의 문제입니다. 그게 어느 누구도 공격할 수 없이 모든 것이 다 원칙대로, 가이사의 원칙대로 행해졌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아주 견고한 그러한 이제 그 법인 결정이 될 거고, 이제 그렇지 못했었을 때에 아까 제가 잠시 보여드렸던 그런 중간중간에 브레이크이지라든가 아니면은 이 노티스 충분치 않은 그 노티스 리퀘어먼트 같은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결정난 사항들이 무효화된다든가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 우리가 늘 정통성을 갖고 얘기할 때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영리 기관 또 교회를 대표하는 이 당회원들 또 우리 그 장로 창립하는 이 모든 과정들, 그 어떤 사람을 특정 포지션에 세우는 그런 임명하는 일이라든가 또 우리가 한번 그 어떤 특정인을 그 자리에 위임했었을 때에 그에게 부어주는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미리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객관적 합리성이라는 말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관의 목적은 처음에 설립됐었을 때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만은 어떠한 비영리 기관도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를 포함해서 이 목적은 얼마든지 변경되고 수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한 교회의 목적이 땅끝까지 복음 전파,
라는 목적으로 시작했다고 그러면은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인 그 땅끝보다도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어떤 특정 지역을 정해서 얘기한다든가 하는 그런 이제 이 그 목적에 변경되고 수정될 수 있으나 한계는 처음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을 때 그 목적과 동떨어진 목적에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이 변경되고 수정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객관적 합리성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리더십을 정할 때, 리더를 선출을 할 때 참 그 내가 누구를 알고 누구하고 친해서 우리 이렇게 많이 그렇게 어떤 그 기관의 리더들을 정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그 일꾼들 장로 장립을 한다든가 하는 사항에서 이제 교인들이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참 그 리더십이 그 요구하는 그러한 이 어떠한 그 크라이테리아는 이 투표에 이제 참가하는 각 개인이 내리셔야 될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 경영에 대해서 비판적, 긍정적, 비판적 누가 하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내가 한 거는 무조건 잘했다 그러고 다른 사람이 한 거는 자꾸 깎아내리고 하는 그런 성향보다는 사실 내가 한 것에 아쉬운 점을 찾아서 그거를 스스로 비판하는 모습과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그룹이 또 이제 그 같은 기관 내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을 때에 그거를 내가 일방적인 비판을 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공동 그 비영리 단체 발전을 위해서 주위에서 참 너무 많이 본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각 교회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건강함을 위해서는 그 각 교회의 목사님들과 또 그리고 많은 지도자분들 그리고 이제 다 기도하시고 해야 될 일이고 제가 그 카멘트 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단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어쨌든 하나의 법인 기관으로 텍스 아이디 넘버를 가지고 활동하는 그러한 리걸 엔티티로서 참 세상법에도 우리가 아무런 하자가 없고 부끄러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 내부 관리가 철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록들, 자료들, 뭐 날짜부터 참석자가 누구였었는지 그 너무 티리어스해서 제가 다시 번복치는 않겠지만은 지난 방송들에서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을 잘 관리를 하셔서 언제 어느 때 10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났든 그 교회의 기록과 모든 사정을 그 열람해 봤었을 때에 어떠한 하나의 부족함 없이 잘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러한 건강한 여러분 모두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오늘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